7살의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해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미국의 국민 여동생이라 불렸던 아만다 바인즈. Closer, closer, a little bit closer. 10대가 된 이후에는 귀염과 성숙미를 고루 갖춰 하이틴 스타로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실공히 할리우드 최고의 시니의 스타였던 그녀가 어느 날 돌연 길거리에서 나체인 상태로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마는데, 아만다 바인즈의 비극은 연예계 데뷔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정된 운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 시작만큼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아역 시절 그녀는 차원이 다른 성공을 거뒀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불과 13살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MC로서 자신의 이름을 건 아만다 쇼라는 코미디 프로를 3년이나 진행할 정도였죠. MC로서 재치 넘치는 진행은 물론 각종 코미디 코너에서 가발과 분장까지 한 채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연기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manda, please! There's a girl in the toilet! Flush, please. 그런데 이토록 유쾌하게만 보였던 이 방송의 뒤편에선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사건의 원흉은 당시 방송국의 메인 PD인 댄 슈나이더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수많은 어린이나 청소년 프로들을 히트시킨 PD로서 시청률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뽑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청률을 위해 아역 배우들이 겪어야 했던 각종 횡포였죠. 자극적인 연출을 위해 아만다를 비롯한 아역 배우들을 끔찍한 환경으로 몰아붙였는데, 좁은 유리병에 가둬놓고는 쓰레기를 뒤집어 쓰게 하거나 그 갇힌 유리병 속에서 벌레를 넣어놓고는 오래 버티기를 시키고, 심지어 한 출연자에게는 땅콩버터 떡칠을 해놓고는 들깨들을 풀어놓고 핥아먹게끔 시켰죠. 이런 장면들만 봐도 배우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법했건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PD가 자신의 성적 취향마저도 방송을 통해 해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댄 슈나이더의 방송들을 보면 유독 맨발에 대한 집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맨발을 얼굴에 가져다 대는 장면들은 기본이고, 출연자들에게 자신의 발을 핥게 만들거나 심지어 분명 신발을 신어야 하는 장소임에도 뜬금없이 맨발로 출연시키는 장면들도 있었죠. 게다가 아예 발가락에 인형들을 끼워서 불편한 자세로 인형놀이를 하는, 이게 대체 무슨 아이디어인가 싶을 정도로 기괴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가수가 된 아리아나 그란데도 아역 배우 시절 댄 슈나이더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아리아나 역시도 카메라 앞에서 맨발을 핥는 장면을 찍었어야 했고, 이는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아동 청소년 프로에서 나오기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연출입니다. 게다가 당시 아역 배우들의 증언에 따르면 댄 슈나이더는 카메라가 없을 때조차 틈만 나면 배우들의 발 사진을 찍어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아역 배우의 부모님이 촬영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는 넌 절대 발사진을 찍히지 말라며 자신의 자녀에게 몰래 신신당부한 적도 있었죠. 심지어 댄 슈나이더 PD는 자신의 TV 프로의 공식 SNS에서마저도 맨발에 대한 기행을 벌였습니다.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발바닥에 써서 발바닥 사진을 올려달라는 기이한 이벤트를 한 것이죠. 이 정도면 아예 맨발 사진을 따로 수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우연이라기엔 맨발 패티시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중첩되자 사람들은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댄 슈나이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아이들은 원래 발을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것으로 여긴다, 결코 성적인 의도가 없다며 해명했죠. 그러나 방송에서 아만다의 여러 신체 부위를 확대해놓고 맞추는 퀴즈를 진행하기도 하고, 오츠를 보러 오는 신인 여배우들에게 무조건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을 신고 오라고 정해줬다는 등 그에 대한 여러 제보들이 이어지며 댄 슈나이더의 해명은 그리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꺼림직한 정황이 수두룩했던 댄 슈나이더 PD가 유독 편애했던 출연자가 바로 아만다 바인즈였습니다. 댄 슈나이더와 그의 부인은 아만다를 자주 집으로 불러들여 집에서까지 따로 시간을 더 보낼 정도였는데, 이에 아만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댄 부부를 친부모보다도 더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역배우 활동에 대해 무지한 친부모보다 업계인인 댄 부부가 대화도 더 잘 통했죠. 때마침 이 시기는 아만다에게 사춘기가 찾아오던 시기였고, 대화가 잘 안 통하던 친부모와는 날이 갈수록 서운함과 답답함만 쌓여갔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대판 싸운 날에는 댄 슈나이더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까지 부탁했죠. 이런 나날들이 쌓여가던 와중 아만다는 불과 16의 나이에 댄 슈나이더의 도움을 받아 부모로부터 법적 독립까지도 시도합니다. 댄 슈나이더가 직접 변호사까지 고용해 아만다를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한 것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아만다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기까지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아만다의 독립을 허가해주지 않았죠. 이런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도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자 댄 슈나이더에게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미성년자를 정서적으로 더
취약하게 한다며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아만다를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려 하는 댄 슈나이더가 혹시 아만다와 부적절한 사이여서 그런 건 아닐까를 의심했습니다. 이즈음 아만다와 댄 슈나이더가 함께 자쿠지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퍼져나가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만다는 수영복을 입고 있던 반면 댄 슈나이더는 오히려 옷을 다 걸친 상태였는지라 기이한 분위기가 풍겼죠. 또 촬영장에서의 목격담에 의하면 댄 슈나이더는 촬영장에서 아만다에게 마치 애인처럼 백허그를 자주 했다고 하며, 아만다가 댄의 아이를 임신해서 지운 적도 있다는 괴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검색창에 아만다 바인즈와 댄 슈나이더의 이름을 입력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검색어가 임신인 걸 볼 수 있죠. 댄 슈나이더는 먼 날인 2018년에 방송국 내부 조사에 의해 출연자들에 대한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태도,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 등이 드러나며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게야 이런 진상규명이 이뤄진 데다가 해고되면서 계약상 남아있던 급여인 70억 원까지도 받고 나갔기 때문에 평생 놀고 먹을 돈은 이미 다 벌고 나간 건 아니냐는 여론이 많았죠. 어쨌든 아만다는 댄 슈나이더 밑에서 수년간 매주 촬영을 했고 그의 집에까지 자주 들락날락 거렸다는 점에서 댄 슈나이더에게 착취당하기 쉬운 유독한 환경에 놓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기다 부모와의 사이까지 안 좋아서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응당 받아야 할 정서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죠. 이렇듯 정서적인 안정도, 그 또래다운 제대로 된 청소년기도 보내지 못했지만 아만다는 그 대신 어마어마한 인기와 부를 얻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역대 최연소 MC였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찬란한 아역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영화계에서까지 그 활약을 이어갔죠. 특히 와더걸 원츠라는 영화에선 영국 최고의 스타였던 콜린 퍼스와 부녀 사이로 나와 가슴 뭉클해지는 따뜻한 가족 영화를 선보이며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맑으면서도 환한 미소가 보고만 있어도 아빠 미소를 짓게끔 한다며 말이죠. 이 당시 아만다는 당시 최고 인기의 하이틴 스타 린지 로한, 힐러리 더프와 더불어 차세대 할리우드를 이끌어갈 여배우로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She's the Man이라는 영화에서 남장 여자까지 연기하는 파격 변신을 선보였죠.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쌍둥이 오빠인 척 남장을 하고 다닌다는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여기서도 아만다는 특유의 밝은 매력으로 사실상 1인 2역을 연기하며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그런데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인해 오히려 아만다는 인생에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사건의 시작은 영화의 개봉 후 각종 TV와 신문에서 그녀의 남장 사진이 도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사 내용 자체는 아만다의 센세이셔널한 연기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짧은 머리에 통통한 모습으로 나온 남장 사진만 계속 접하다 보니 아만다는 보면 볼수록 내가 화장을 안 하면 저렇게 못생겼나 하는 외모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 시기 아만다는 청소년기에서 갓 성인이 된 시점이었는지라 당연히 외모적으로는 예민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서 아만다는 몸매마저도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 5단의 근육 슈트까지 따로 착용하고 옷까지 4겹이나 겹쳐 입어 뚱뚱해 보이게 연출한 것인데, 외모 트라우마가 점점 커진 그녀로서는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살이 너무 찌고 못생겨졌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만다는 급격히 살을 빼고자 당시 검증도 되지 않았던 다이어트 약물에까지도 손을 댔죠. 그런데 살이 조금씩 빠지며 만족해했던 것도 잠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얼굴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부어갔습니다. 게다가 볼살마저 처지기 시작하며 오히려 급속도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 돼버렸죠. 이는 아만다의 차기작인 이지에이 속의 모습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폭삭 늙고 부은 얼굴로 나와 영화를 다 보고 난 관객들이 이 영화에 아만다 바인즈가 출연했는지도 몰랐다는 사람마저 속출했습니다. 반면 이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는 차세대 스타의 등장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온갖 스포트라이트들을 독차지했죠. 7살 때부터 연예계에서 승승장구만 해왔던 아만다에게 이는 분명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의 방향으로 폭발해버리게 되죠. 아만다가 불과 24세 나이에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TV 속 자신의 모습이 꼴보기 싫다며 말이죠. 아만다는 SNS를 통해 은퇴 소식을 알리며 배우라는 직업은 겉보기만큼 재미있진 않다는 말을 끝으로 호련히 할리우드를 떠났습니다. 여배우로서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돌연 은퇴를 선언한 그녀를 보며 어린 시절 때부터 아만다를 쭉 지켜봐온 상당수의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죠. 그리고 아만다의 은퇴 후 같은 또래의 엠마 스톤,
제니퍼 로렌스,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 다른 여배우들의 전성기가 활짝 열리며 아만다 바인즈라는 이름은 세월이 흐를수록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만다가 은퇴를 선언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만다가 돌연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사건을 터뜨리며 오랜만에 아만다 바인즈라는 이름이 뉴스에 도배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아만다가 SNS에서 만행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만다의 SNS에 매일같이 기이한 글들이 올라왔는데 대다수가 연예계 동료들에 대한 엄청난 막말이었죠. 예를 들면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리안나를 가리켜 "넌 예쁘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 맞고 사는 거야" 라며 뜬금없는 외모 비하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리안나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유명한 사건을 보란듯이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당연히 이 발언으로 인해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만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유명인들을 향해서도 광역 도발을 이어갔죠. 뜬금없이 래퍼인 제이지의 사진을 올리더니 못생긴 얼굴이라는 글을 밑에다가 썼습니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와 영부인 미셸 오바마를 가리켜 오바마 부부는 둘 다 못생겼다라는 글까지 올리는 등 날이 갈수록 그 스케일이 커져갔죠. 이에 다수의 연예인들이 나서서 아만다 바인즈를 지적하거나 걱정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유명 모델인 크리시 타이게는 이 사태에 대해 "이건 웃긴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라며 아만다는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이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녀에게 답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더 이상 부추기지 말아달라고 대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아만다는 늙고 못생긴 모델이 왜 나서냐며 못생긴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거센 발언으로 맞섰죠. 모든 한마디만 언급해도 인신공격을 해오는 아만다였기에 연예인들은 더 이상 그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다만 그녀가 진심으로 걱정스러웠던 일부 연예인들은 그녀에게 DM을 보내 자신들도 비슷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며 만나서 대화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만다는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모든 도움을 거부했죠. 아만다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닐 거라는 추측은 외모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시기 아만다는 일부러 산발처럼 헝클어진 가발을 쓰고 다녔고 양볼에 피어싱을 하고 나타나는 등 외모도 급격히 기괴해지기 시작했죠. SNS상에서 다른 이들을 못생겼다고 공격했던 것도 그렇고 스스로의 외모를 더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흑화한 아만다의 모습을 보며 한때 국민 누구나 사랑하고 촉망스러웠던 아역스타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만다의 기행은 심지어 경찰마저도 들이닥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은 아만다가 살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됐죠. 아만다가 아파트 로비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혼자 중얼거리며 불법으로 의심되는 약물을 보란듯이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출동했고 아만다의 현관문을 노크했죠. 그러자 아만다는 순간 당황하여 집 밖으로 대마 파이프를 집어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이를 딱 목격하게 되면서 아만다에게 창밖으로 던진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만다는 그저 가느다란 꽃병을 집어던진 거라며 둘러댔죠. 그러나 이건 또 이것대로 문제인 것이 이곳은 시내 한복판의 아파트 36층. 파이프 든 꽃병이든지 간에 무엇이든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다는 건 큰일 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아만다는 위험인물로 점찍혀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었죠. 경찰서로 끌려간 아만다는 머그샷이 찍히게 되었는데 이 사진은 한때 최고의 청춘 스타였으나 여러 번 체포되며 머그샷 수집가가 돼버린 린제이 로한과도 비견되며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리우드의 가장 찬란했던 두 명의 샛별을 비슷한 시기에 잃게 됐다며 안타까워했죠. 사태가 이렇게 됐음에도 아만다는 자신의 머그샷을 보고는 코를 고쳐야겠어와 같이 외모에 대한 평가만 중얼거리며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아만다의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못하는 걸 감안하여 주 2회씩 성실하게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취하해줬죠. 아만다는 정해진 상담에 꼬박꼬박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만다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벌이게 되죠. 바로 그 유명한 방화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아만다가 뜬금없이 휘발유통을 챙겨서는 반려견과 함께 낯선 주택가로 향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전혀 일면식도 없던 한 집 앞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정말로 위험했던 것이 장작에 휘발유를 붓다가 자신의 옷에까지 튀어버리는 바람에 다리 한쪽에 불이 붙고 말았죠. 게다가 반려견에게까지도 휘발유가 튀어버려 사태는 끔찍한 파국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아만다는 기적적으로 화재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겨우 수습하자마자 한 아만다의 행동이 또 이상하기 그지없었죠. 반려견을 데리고 근처의 한 상점으로 들어가더니 직원 전용 세탁실에 몰래 잠입해 반려견에게 묻은 휘발유를 허겁지겁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덧 상점 전체로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기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한 점원이 가게 곳곳을 뒤져보다가 세탁실에 있는 아만다를 발견했죠. 이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아만다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2달 만에 또 체포된 아만다를 보며 이대로 뒀다간 자신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강제로 72시간 동안 정신과 감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아만다의 부모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만다의 법적 후견인 자격을 법원에 신청했던 것이죠. 법적 후견인 제도는 지체장애, 치매노인 등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3자가 모든 법적인 서명은 물론 재산까지도 직접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아만다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모에게 법적 후견인 권한을 허락해줬죠. 이로써 아만다는 27살의 나이에 재산이나 의료 등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부모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자 대중들 사이에서 한 음모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바로 아만다의 부모가 그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이 기회를 틈타 후견인 지위를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만다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에 몸담아왔었기에 아역 시절 때부터 꾸준히 쌓아온 출연료가 상당했죠. 부모님이 후견인이 되었던 이 시기 아만다의 수중에는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만다의 50억 원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과 모든 법적 권한을 얻게 된 부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만다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만다는 뉴욕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아만다에게 전화를 해 자신들이 있던 LA로 오라고 설득한 뒤 LA 공항에 막 도착한 아만다를 곧장 정신병원으로 데려갔죠. 그리고는 아만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곳에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아만다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건 무려 4년 정도가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세간의 음모론과는 달리 부모님은 정말로 아만다의 회복에만 전념한 것인지 아만다는 꽤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에 재등장했죠. 한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까지 등장하며 장문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잡지 인터뷰에서 아만다는 과거 SNS에서 내가 한 말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당시 악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 평생 성취했던 것들을 SNS로 단 한순간에 날려버렸다고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미술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며 패션 디자인을 전공으로 대학에도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이후 아만다는 대학 졸업에 성공하며 자신만의 패션 라인을 런칭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아만다의 부모님도 이쯤이면 딸이 잘 회복됐다고 판단했는지 법적 후견인이 된 지 약 9년 만에 아만다의 후견 종료를 법원에 신청했죠. 이로써 아만다는 35의 나이에 다시금 자신의 온전한 삶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아만다가 연예인으로서도 공식 무대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아만다가 아역 시절 3년 넘게 출연했던 코미디 프로이자 아만다를 처음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대표 출연작인 올댓이라는 아동 프로의 당시 출연진들이 한 공식 행사를 통해 23년 만에 다시 뭉치는 자리를 갖는다는 것이었죠. 은퇴 이후 아만다가 다수의 팬들 앞에 서는 건 처음이 되는 자리였기에 사람들은 아만다의 용기 있는 행보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사 날짜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아만다는 돌연 행사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이 행사는 아만다 없이 다른 출연자들로만 진행되었죠. 당연히 사람들은 대체 아만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불과 하루 만에 아만다의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며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렸죠. 아만다가 행사 바로 다음날 길거리에서 나체인 채로 걷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길거리를 걷던 아만다는 지나가던 차량을 손을 흔들어 세우더니만 방금까지 공황 발작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죠.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아만다는 다시 한번 정신과 강제 입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건만 아만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소식은 많은 이들을 또다시 놀라게 했죠. 치료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아만다는 팬들과 만나게 되는 복귀 무대를 앞두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퇴원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아만다는 확 달라진 외모로 세상에 재등장했죠. 얼굴 정면에 하트 문신까지 새겨져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몸이나 팔다리가 아닌 얼굴 정면에 문신을 새기는 행동은 보통 정서적인 불안이나 충동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며 우려를 표명했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린 아만다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최소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아만다의 부모님 역시 다시 딸을 후견인 제도 아래에 두기보다는 자율적인
안정적인 치료를 받아가며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이로부터 1년 후 아만다는 의외의 방식을 통해 대중들 사이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올리팬스 활동 발표이죠. 선정적인 성인물로 유명한 사이트이기에 많은 대중들은 하필이면 복귀를 왜 이런 쪽으로 하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아만다는 절대 선정적인 컨텐츠는 올릴 생각이 없다며 팬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일상을 공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죠. 실제로 유명 가수 카디비, 배우 마이클 B 조던 등 올리팬스를 팬들과 소통하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한 연예인들도 꽤 있습니다. 아만다는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지금까지도 그녀의 계정에는 일상사진 정도만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아만다는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아가며 패션과 예술 분야 쪽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여전히 파격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10월에는 자신의 그림이 들어간 티셔츠와 반바지 등을 판매해 완판을 기록했고 12월에는 자신의 작품들에 대해 팝업 전시회를 개최해 장장 10년 만에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만다는 SNS에 어젯밤은 완벽했다. 뒤늦게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만다는 패션 디자인에 대한 꿈을 키워가며 다시금 열심히 세상 밖으로 나오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아만다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건강한 정신으로 주도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죠. 이에 관련하여 제목부터 참 공감되는 책이 있는데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자수성가 부자가 쓴 책으로 초반부부터 한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줍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32살 여성의 이야기인데 이 여성은 차 사고로 인해 갑작스러운 기억상실증에 걸려 남편과 자식은 물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죠. 자신이 누군지도 가족까지도 몰라보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백지 상태가 되어버린 뇌가 이 여성을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기억상실로 인해 지금까지의 소심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고 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가치관을 쌓을 수 있었죠. 이 여성은 기존과는 180도 다른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TV나 라디오 방송에까지도 출연하는 등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 책은 기억상실에 걸렸던 이 여성처럼 기존에 안 좋았던 나의 모습들을 탈피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팁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에서만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죠. 예를 들면 독서를 습관화하고 싶지만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가는 챕터부터 읽으라는 꿀팁을 알려주는데 인간은 뭐든 초반에 흥미를 느껴야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선생님도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서점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금방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